시작부터 무자격 국가대표팀 코치였던 홍명보. 영원한 리베로는 특혜도 무제한인가요? 2005년 8월 22일 홍명보 당시 대한축구협회 이사는 파주 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에서 시작된 KFA 2급 지도자 강습회에 참가했다. 홍명보는 지도자 자격증이 없는 상태였다. 지도자를 할 생각이었다면 3급 지도자 자격증부터 따야 했다. 3급 지도자 자격증을 따면 유소년이나 초등학교 축구교실에서 지도자 생활을 할 수 있었다. 2급 지도자 자격증을 따려면 3급을 따고 2년이 지나야 했다. 하지만 홍명보에겐 예외 조항이 적용됐다. KFA는 국가대표팀에서 A매치 20경기 이상을 소화하거나 K리그 100경기 이상 출전한 경력자들에 한해서는 3급 지도자 자격증 없이 바로 2급 지도자 자격증을 딸 수 있게 했다. 2005년 9월 26일 KFA는 딕 아드보카트 한국 축구대표팀 신임 감독을 보좌할 코치 중 한 명으로 홍명보를 택했다. 지도자 자격증이라곤 전무했던 홍명보가 2급 지도자 자격증을 딴 지 3주 만이었다. 자격 논란이 불거졌다. 2급 지도자 자격증을 보유한 자는 중학교나 고등학교 팀만 지도할 수 있었다. 당시 KFA 규정에 따르면 대한축구협회 1급 지도자 자격증이나 아시아축구연맹 A급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한 자만 대표팀 지도자로 일할 수 있었다. KFA는 당시 지휘권을 갖지 않는 보조 지도자 역할이기 때문에 홍명보 코치의 1급 자격증 취득 여부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지도자 경력이라곤 지도자 수업 3주뿐이었던 홍명보는 국가대표팀 코칭 스태프에 합류했다. 홍명보는 국가대표팀 코치를 맡은 지 1년 채 지나지 않아 2006 독일 월드컵을 치렀다. 홍명보에게 국가대표팀 코치로 지도자 생활을 시작해 월드컵을 경험하는 데까지 필요했던 시간은 단 9개월이었다. 홍명보는 탄탄대로였다. 홍명보는 2006 독일 월드컵 후에도 국가대표팀에 남았다. 홍명보는 국가대표팀, 당시 U23 대표팀 코치 겸직, 코치로 2007 아시아 축구연맹 아시안컵, 2008 베이징 올림픽을 차례로 경험했다. 2006 독일 월드컵 16강 진출 실패, 2007 아시안컵 3위 및 음주 파문, 2008 베이징 올림픽 조별리그 탈락 등 대표팀은 실패를 거듭했지만 홍명보가 책임질 건 없었다. 홍명보는 2008 베이징 올림픽을 마친 후 감독 생활을 시작했다. 홍명보는 U20 대표팀을 맡았다. 홍명보가 이끌었던 U20 대표팀은 2009 U20 월드컵에서 8강 진출이란 성과를 냈다. KFA는 이 성과를 인정해 홍명보를 U23 대표팀 사령탑으로 선임했다. 임기는 2012 런던 올림픽까지였다. 위기가 있었다.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이었다. 한국은 한 수 아래로 평가받았던 아랍에미리트와의 준결승전에서 연장 접전 끝 0에서 1로 졌다. 한국은 이 대회에서 3위에 머물렀다. 아시안게임은 금메달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 KFA는 아시안게임에서 홍명보와 같은 성적을 냈던 감독을 내친 적이 있었다. 거스 히딩크 감독의 수석 코치로 2002 한일 월드컵 4강 신화에 이바지했던 박항서였다. 박항서는 2002 부산 아시안게임의 U23 대표팀을 이끌고 나섰다. 한국은 이 대회에서 3위를 기록했다. 당시 아시안게임은 월드컵을 마치고 2달 반 뒤 치러진 대회였다. 하지만 박항서는 아시안게임 성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휘봉을 내려놔야 했다. 홍명보는 달랐다. KFA의 굳건한 신뢰를 받았다. 홍명보는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 실패에도 2012 런던 올림픽 도전 기회를 잡았다. 그렇게 2012 런던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다음은 월드컵이었다. 홍명보는 2014 브라질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한 국가대표팀 지휘봉을 잡았다. 홍명보는 이후 내리막을 걸었다. 한국은 2014 브라질 월드컵 본선 조별리그 3경기에서 1무 2패, 승점 1점을 기록했다. 한국이 1998 프랑스 월드컵 이후 월드컵 본선에서 1승도 거두지 못한 건 2014 브라질 월드컵이 유일하다. KFA는 그런 홍명보를 신임하며 2015 아시안컵까지 대표팀을 맡아달라고 요구했다.
KFA는 재신임을 발표했다. 하지만 홍명보는 여론의 반발이 점점 커지자 기자회견을 열어 자진사퇴했다. 홍명보는 2015년 12월 17일 중국 슈퍼리그 항저우 리청 지휘봉을 잡았다. 프로에선 처음 맡은 감독직이었다. 홍명보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 항저우는 2016 시즌 슈퍼리그 15위를 기록하며 가끔 리그 2부로 강등됐다. 홍명보는 2017년 5월 25일 항저우 지휘봉을 내려놨다. KFA는 그해 11월 홍명보에게 또다시 손을 내민다. KFA는 홍명보를 행정총괄 책임자인 전무이사로 내정했다. 당시 홍명보는 행정 경험이 전무했다. 홍명보는 2002 한일 월드컵 이후 행정가가 꿈이라며 포항 스틸러스를 떠나 미국 프로축구 1부 리그 LA 갤럭시로 향한 바 있다. 하지만 홍명보는 행정가가 아닌 국가대표팀 코치로 지도자 생활을 시작했다. KFA는 지도자 경험만 쌓던 홍명보에게 행정을 총괄하는 책임자 역할을 맡겼다. 홍명보는 3년간 KFA 전무이사로 머문 뒤 울산 HDFC로 향했다. 감독 복귀였다. 홍명보는 울산에서 K리그 1, 2연패란 성과를 냈다. 울산은 K리그 1, 2연패를 달성하기 전인 2023년 8월 2일 홍명보와의 3년 재계약을 발표했다. K리그 최고 대우였다. 그로부터 1년도 지나지 않은 2024년 7월 5일, 홍명보는 수원FC전을 마친 뒤 이임생 KFA 기술총괄이사에게 국가대표팀 감독 제안을 받았다. 홍명보는 하루도 지나지 않아 이 이사의 제안을 수락했다. KFA는 8일 홍명보를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선임했다. 홍명보는 10일 광주FC전을 마친 뒤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이 이사가 돌아가고 밤새도록 고민했다. 어떻게 할지 답을 내리지 못했다. 이후 무언가 나오기 시작했다. 내 축구 인생 마지막 도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한번 실패했던 그 과정과 그 후의 일들을 생각하면 끔찍하지만 반대로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는 강한 승부욕이 생겼다. 이 시간이 너무 길었다. 홍명보는 역대 내국인 감독 가운데 최고 수준의 연봉을 보장받은 것으로 알려진다. 이 이사 역시 외국인 감독과 똑같은 대우라고 밝힌 내용이다. 대우는 같지만 평가 방식은 완전히 달랐다. 홍명보는 다른 외국인 감독 후보들과 달리 면접을 치르지 않았다. 다른 감독 후보들은 PPT 발표,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상대들에 대한 계획, 전략 등의 평가를 거쳤다. KFA는 면접조차 치르지 않은 홍명보에게 국가대표팀 감독을 맡아달라고 부탁했다. 홍명보는 나를 버렸다. 이젠 대한민국 축구밖에 없다. 고했다. 홍명보가 버린 건 자신이 아닌 울산이다. 울산은 3년 재계약을 맺은 지 1년도 지나지 않은 감독을 KFA에 내어주면서 상처만 남겼다. 위약금 같은 건 논의는커녕 고려조차 없었다. 홍명보 역시 밤샘 고민 속 울산은 존재하지 않았다. 홍명보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울산보다 더 좋은 팀으로 향했다. 울산에 있을 때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으면서 모든 지도자의 꿈인 월드컵에 2번이나 도전할 기회를 잡았다. 2. 탁구게이트 재조명될까? 홍명보 국대감독. 한국팀만의 문화 정체성 만들어야 해. MK 인천공항.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은 10년 만에 대표팀 감독직으로 돌아온 만큼 경기 외적인 부분부터 하나씩 만들어갈 예정이다. 홍명보 감독은 지난 11일 울산 HD와 상호 합의하에 계약을 해지한 후 13일부로 대한축구협회 이사회 서명 결의에 따라 공식적인 국가대표팀 선임 절차를 밟고 공식 선임됐다. 곧바로 국가대표팀 업무에 착수했고 외국인 코치 선임을 위해 15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유럽 출장길에 올랐다. 여전히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대한축구협회와 전력강화위원회의 명확하지 않은 감독 선임 과정. 시즌 도중 K리그 감독 빼오기. 입장을 하루 만에 뒤바꾼 홍명보 감독의 입장과 여전히 미스터리인 설득 과정 등 수많은 물음표만 남겨두고 있다. 팬들을 비롯해 과거 국가대표팀에서 활약했던 축구인들까지 모두 대한축구협회의 행정을 비판하면서 홍명보 감독의 선택에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많은 기대가 따라야 하는 국가대표팀이나 출발부터 많은 우려 속에 출범하는 홍명보호가 됐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을 만난 홍명보 감독은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선임된 후 통상적으로 취임 기자회견을 가져야 하나. 이번의 경우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유럽 출장 일정을 먼저 잡게 됐다. 양해 부탁드린다. 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출장의 목적은 외국인 코치 선임이 핵심적이다. 미팅을 통해 그들의 축구 철학과 비전, 그리고 한국 축구에 대한 이해도를 직접 듣고 결정하면 좋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출국하게 됐다. 라고 설명했다. 첫 공식석상에 오른 홍명보 감독은 짧은 질의응답을 가졌다. 그는 향후 대표팀에서 보여줄 모습으로 대표팀에게는 많은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전 경험들을 고려했을 때도 1부터 10까지 모두 바꿀 수는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라며 당장은 경기장 외적인 부분들을 바꾸려고 한다. 결과적으로 한국 대표팀만의 규율이나 규칙, 우리만의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선수들이 대표팀에 들어와서 정말 편안하고 즐겁고 강한 마음으로 축구를 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충분히 짧은 시간이라도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홍명보 감독은 시작 단계인 만큼 팀 내 문화를 잡고자 하는 모습이었다. 홍명보 감독 선임 절차를 진행했던 이임생 기술총괄이사 또한 그 이유 중 하나로 이를 짚은 바 있다. 지난 8일 브리핑에서 홍명보 감독 선임 이유 중 하나로 리더십을 꼽으며 원팀, 원스피릿, 원골이라는 철학은 한국 축구에 필요하다. 그는 원팀 정신을 만드는 데 탁월하다. 지난 2명이 외국인 감독 기간을 교훈 삼아 팀 내 자유로움 속 기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대표팀의 창의성과 하나의 팀으로 확립이 필요하다. 라고 설명했다.